네. 이런 날카로운 기구들을 볼 때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원장님도 긴장하시는 치료가 있어요? 긴장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 날카로운 기구들이 굉장히 예민한 입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치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긴장감을 사실 저희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원장님, 치과 의사들도 긴장하는 시술 탑3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리스트 한번 봤는데요. 공감되는 것도 있고, 이게 여기 들어가네?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 시술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탑3 중 3위는요, 신경치료, 근관치료입니다. 네. 3위가 신경치료군요. 저는 사실 신경치료 좋아하는 치료인데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어렵다, 신중해진다고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경치료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치아 뿌리 안쪽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를 정리하는 시술이에요. 이 통로가 사람마다 정말 모양이 다르고 곧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구부러져 있거나 둘셋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이 안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랑 손끝 감각으로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3D 구조를 막 그리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현미경 시술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된 느낌은 저희 손끝의 감각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조금만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도 청소가 덜 되거나 기구가 부러져 버리거나 정말 가느다랗고 작은 기구들을 쓰거든요. 치아가 굉장히 또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신경치료 하는 날에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네. 심지어 어떤 때는 마스크 안에 이렇게 침 흘리고 있기도 해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어떤 병원을 고르면 좋을까요? 딱 두 가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3D CT를 충분히 찍어서 현재 상태랑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좀 장비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병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옛날 방식의 신경치료와 최근 점점 발전하고 있는 치료 방식을 좀 구분하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몇 회 정도 예상된다,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다 같은 거,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지, 신경치료 이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냥 이 보철 파트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병원은 아닌지, 또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치아가 얼마나 오래 편안하게 별 나중에 탈이 없이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원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많은 의사들이 신중해지는 시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상해 있는 치아를 뽑지 않고 그래도 최대한 오래 살려서 오래 쓰게 해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내 치아가 너무 심각한가 보다 이제 겁내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사랑니 발치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시술 중 하나죠. 사실 저도 사랑니 뽑을 때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제 거를 뽑을 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니 발치 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뼈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매복 사랑니들을 뽑는 그런 계획 자체가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부터가 벌써 좀 재밌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환자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어떤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에 이게 딱 뽑는 순간 느껴지는 어떤 희열과 기쁨이 굉장히 큰 치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중하고 신중해지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치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좋아하시는데도 신중해지신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사랑니 주변에 좀 위험 구조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게 이제 하치조 신경관. 거기는 신경관만 있는 게 아니고 동맥, 정맥, 굵은 혈관이 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죠. 턱뼈, 옆치아의 뿌리도 근접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구조들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뼛속에 깊이 누워있는 매복사랑니의 경우에는 이 뿌리 모양이 방향 또 신경관까지의 이제 거리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엑스레이는 이제 평면이어서 저희가 평면적인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CT는 3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요즘에는 그래서 3차원 CT를 갖춘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니를 뽑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꼭 CT가 갖춰진 병원에서 뽑으실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뿌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내려가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는가,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몇 조각으로 어느 부분을 조각을 내서 빼내야 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줄지를 이제 머릿속에서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저는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놓고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쓱 잘 빠지면 그때가 이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끝내야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사랑니 발치라고 하면 그냥 공포 그 자체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랑니 발치는 환자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리 CT로 위험 요소를 다 체크하고 그에 맞게 조금 더 천천히 세심하게 진행하는 것 뿐이에요. 발치할 병원을 고를 때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그 CT의 3차원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CT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미리 위험도와 수술 계획을 잘 설명해 주는지 두 번째는 발치 후에 통증, 붓기, 식사 방법 같은 또 사후 관리를 또 잘 안내해 주고 잘 경고를 해 주고 있는지 그냥 빼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회복을 도와줄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병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 같은 시술은 잘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너무 대형 수술이다 하고 겁먹지 마시고 진단과 계획을 잘 세워주는 병원에서 차분하게 그렇게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미 한 번 실패했거나 뼈이식이 필요한 재수술 임플란트입니다. 네. 이 케이스는 사실 저도 가장 어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또 치료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 피하고 싶은 시술은 아니고요. 저희처럼 한 자리를 오래 지킨 병원에서는 오히려 자주 마주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특히 신중해지실 수밖에 없나요? 네.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예전에 심으셨는데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면 그 부분의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경우도 많고요. 보철 교합 그 설계가 이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시 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망가졌는지를 이제 원인 분석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부족한 부위는 어디에 얼마나 어떤 재료로 뼈를 다시 이식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될지 위턱이라면은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빈 방이 있어서 그 위치와 모양을 고려해야 되고 또 아래턱이라면 또 신경관의 거리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거리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제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전달될지까지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올라갈 보철, 교합, 관리 계획까지 이걸 처음부터 다시 짜는 작업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임플란트를 이제 한 번에 끝내는 시술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병원이 좋습니다. CT 진단, 수술, 뼈 이식,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 맞물리는 교합, 그리고 이후에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관리를 받으세요. 이런 플랜까지도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인지를 보셔야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전에 했던 임플란트 사진을 보면서 어디가 아쉬웠고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꿀 건지를 그 원인 분석이죠, 일종의. 이걸 함께 이야기해 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오다 보니 제가 직접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계가 오래 가는지, 어떤 교합, 보철이 문제를 만드는지 실제로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 임플란트 같은 고난이도 케이스는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하고 싶은 시술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제대로 설계해서 오래가게 만들자라는 그런 결심과 마음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시술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망가졌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하면 10년, 20년 다시 보고 설계하는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세 가지 시술,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다 정확도, 그렇죠. 조금의 실수도 발생하면 안 되는 정확도가 생명인 시술들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안쪽을 다루는 신경치료, 중요한 신경관, 혈관이 옆에 있을 때 뽑는 외과적 사랑니 발치, 뼈, 보철, 교합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설계해서 해야 되는 재수술 임플란트까지 조금만 대충 해도 안 되는 시술이라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신중해지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 더 무서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덜 무서워해도 될까요? 아유, 당연히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자주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긴장 푸시고 릴렉스한 상태로 편안하게 입 벌리고 계세요. 저희가 힘든 거지 환자분들은 입만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려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의사들도 뭐 같이 무서워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정확해야 하는 시술이라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계획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치과 병원 원장님들은 이런 시술들을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잘 해내고 싶어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면서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치과의 품격 채널에서는 치과 치료가 조금 덜 무섭게 느끼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치과의 품격 치의학 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